안녕하세요. 17세기 기후변화와 우리의 교훈이라는 주제로 금요일의 과학도치 강의를 맡은 서울 명덕초등학교 김용근 선생님입니다. 17세기면 1600 몇 년도 뭐 이런 시기겠죠? 그 시기에 기후변화는 어떠한 거였는지, 또 그 기후변화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어떤 교훈을 주는지를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과거에 온도를 어떻게 측정했고 그 기후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조상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다양한 실질적인 그 증거와 그 내용을 바탕으로 과거의 그 역사상을 거꾸로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PPT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과거의 시대로 한번 기후변화를 파악하는 시간으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기후변화는 우리 옛날에는 자급자족의 농업시대였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역할이 컸습니다. 당시에는 농업이 기간 산업이었죠. 뭐 공업이나 서비스업 같은 산업은 굉장히 적었고, 농업이 그야말로 우리 산업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후는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입니다. 기후변화는 그러한 농업 생산력에 큰 영향을 미쳤고, 나아가 사람들의 경제활동 및 소비활동에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한 기후변화는 역사의 소빙기로 알려진 1550년부터 1850년, 여기서 소빙기라는 거는요, 굉장히 좀 추웠던 시기?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은 추웠던 기간? 그렇게 설명할 수 있었는데요. 우리 지구는 1550년부터 1850년 그 기간 동안 약간 추운 온도를 보이고 있다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는 전 지구적으로 저온현상, 낮은 온도의 그런 현상, 그리고 이상 저온현상이 일어났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기후변화의 불규칙성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며 특히 17세기에는 그러한 현상이 매우 강조되었습니다. 본 연구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과거의 기후는 왜 그랬는지, 또 그 증거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의 기후학자가 나와 있는데요. 유럽에서 그 포도 수확일을 기준으로, 포도 있죠? 그러니까 포도주를 옛날부터 먹었는데 그 포도 수확일을 기준으로 그 과거의 기후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파악한 내용입니다. 독일하고 스위스, 그다음에 스위스, 프랑스 그 지역의 6개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포도 수확일, 그러니까 포도를 따서 우리가 축적하는 그 시기를 한 건데요. 그 시기에 따라 양호, 분량, 평균으로 나누어서 수치로 계량화를 한 것입니다. 즉, 포도 수확일이 빨랐거나 늦었거나 또 튼실하게 익었거나 아니면 부실했거나 그 시점을 보는 것인데, 주로 포도가 주렁주렁 잘 매달리고 잘 자라기 위해서는 따뜻했던 기후를 볼 수가 있고요. 포도의 상태가 알이 작았거나 부실한 거는 추웠던 시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시기를 바탕으로 해서 포도 수확일로 본 프랑스의 17세기 기후를 한번 뜯어서 표로 한번 정리해 봤어요. 그 표로 정리해 보니까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한눈에 보면 우리 1601년부터 16년, 한 16년 기간은 평균적이라고 볼 수 있었고 큰 추위가 없었다고 설명을 했어요. 하지만 1617년부터 1650년까지는 매우 추운 늦은 수확과 추웠던 저온이라고 나와 있죠. 그 시기라고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이렇게 뜯어서 나누어 보면 1635년부터 1689년에 약 한 4년 정도만 혹서, 히트 웨이브, 더웠던 시기라고 나와 있지만 불과 4년에 불과했고 나머지 기간은 다 저온이고 늦은 수확 현상이 극명하게 나타났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추웠다는 얘기죠. 즉 그래서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포도를 수확했던 시점을 바탕으로 조사해 본 결과 우리는 그 당시의 기후를 파악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아울러 1651년부터 1686년까지는 조금 언제나 빠르거나 또는 최소 평균이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즉 더웠던 시기와 추웠던 게 혼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더위와 모진 가뭄이 왔다는 내용도 있었지만 반대로 상당히 서늘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건조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뭐 이런 등등의 그런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혼재되어 있었으나 여전히 서늘했다는 그 시기가 유지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7세기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는 1687년부터 1703년은 매우 차갑고 늦은 수확이 이루어졌습니다. 즉 추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17세기에는 프랑스에서 추웠다는 방증이 다음과 같은 표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래프로 한번 쭉 표현을 해봤는데요. 그 표현을 해보니까 수확일 그래프 곡선이 상당히 1700년 요 시기잖아요. 요 시기에 상대적으로 좀 추운 시기가 반복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었고요. 더 명확한 그래프는 이후에 다시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영국, 17세기 영국에 대한 기후를 본 건데요. 1659년 이후의 기온 자료는 당시에 최초의 온도계라고 볼 수 있는 온도계로 측정한 기후로 수집된 것입니다. 그래서 1650년부터 그 내용이 있는데요. 따뜻하고 건조했다. 이 시기에는 20년 동안 그랬으나 뒤에 보면 서늘하고 매우 추웠다. 그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열풍과 가뭄이 불었다. 그 내용이 나와 있지만 1690년대 이후에는 다시 차가운 봄과 여름이 이루어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추우며 절기에 맞지 않음이라고 나와 있죠. 즉 프랑스처럼 앞에는 이게 온도계로 영국에서 조사된 거기 때문에 내용이 없지만 뒤편으로 갈수록 다시 추웠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치된 상관관계가 있는 조사 내용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영국도 이제 프랑스와 유사한 패턴으로 소빙기의 기후를 보일 수 있었다는 거고요. 아까 따뜻하고 건조했다는 내용도 나와 있었지만 1666년 9월 2일 날 영국 런던에 대화재가 나왔어요. 이때는 매우 건조했다는 날씨와 굉장히 깊고요. 건조하면서 추위가 있었기 때문에 불을 때우다가 목조 건물로 구성된 런던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1666년도 9월 2일 날 월요일인데요. 런던 다리의 그 인근 푸딩 레인에 있는 황실 빵가게에서 우연히 발생한 화재가 있었어요. 매우 건조했다고 했죠. 또 9월이었으나 서늘한 기후를 피하기 위해서 불이 났는데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그 교회 대성당이 87개가 불탔고 13,000여 채의 가옥이 불이 나서 런던시를 대부분 파괴했다는 생활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와 같이 역사적인 그림에도 나와 있는데요. 당시 목조 건물이었던 런던에 큰 화재가 일어난 것이죠. 건조했던 기후와 다소 서늘했던 기후를 반영했던 속수무책으로
당시 많은 사람들이 당했던 아픈 역사적인 기억이었죠. 이렇게 역사와 기후는 함께 어우러지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73년부터 1675년의 서늘한 봄, 그리고 1676년부터 1686년의 열풍과 가뭄, 그리고 1680년부터 1790년도까지의 낮은 저온 현상,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생활상에 반영되는 것처럼 과거에도 생활상에 큰 반영이 되었답니다. 그러한 명백한 기후변화의 저온 현상은 다음 그래프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가로축은 시대가 변하는 1900년까지의 그 시대를 나타내는 거고요. 세로축은요, 온도 변화를 나타내는 것인데 1600년부터 1700년에 나와 있는 17세기는 극히 낮은 기후가 표시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국 중부와 고기온과 또 이제 당시 중국에 있는 기후도 조사한 내용이 있어서 전 지구적으로 파악해서 봤더니 1600에서 1700 사이에 있는 온도가 다른 지역도 낮은 온도가 있었지만 비교적 낮은 온도로 편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은 외국에서의 그런 기후를 봤는데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떠한 방법으로 그 옛날의 기후를 조사할 수 있을까라는 판단으로 조선왕조 실록에 들어있는 나왔던 낱말을 등장했던 낱말을 숫자를 한번 세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조선왕조 실록의 시기별로 어떻게 나타나여 있는지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해 보았어요. 보면 다양한 섹터로 나와 있는데요. 조선왕조 실록에 나와 있는 게 보면 한제가 이제 추위 때문이거든요. 그게 536번이 나왔고요. 수제라는 게 이제 수제는 물난리예요. 물난리로 인해서 1062번이 나왔고, 때 아닌 눈과 비가 432번, 서리가 772번,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한꺼번에 조사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으니까 각 시기별로, 연도별로 기를 나누었어요. 그렇게 기간, 피어리어드로 나누은 결과 1기부터 9기까지 나누었는데요.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창건했던 1392년부터 1450년까지를 1기라고 하고요. 다음과 같이 1기, 2기, 3기부터 9기까지 1863년까지 조선왕조 실록에 나와 있는 기후에 관한 내용을 모두 조사해 본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각 기별로 조사해 보니까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포커스는 기후변화잖아요. 17세기에도 기후가 우리나라도 추워졌을까?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어쨌든 환경 변화가 심했던 기간, 즉 비가 많이 내리거나 서리가 금방 내리거나 또 물난리가 나거나 태풍이 왔거나 그런 시기는 보통 보면 그 농사짓기 힘든 시기잖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산업 자원이 제일 핵심인 게 농업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기후변화가 심하면 농사가 잘 짓기 어려웠겠죠. 그래서 농사가 망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시점을 딱 보니까 3기하고 6기, 이쪽에 보니까요, 그 3기 여기 표가 잘라진 겁니다. 3기에 보면 우박이 552번, 다른 데 별로 없었는데 극히 많았고요. 서리가 역시 3기에는 138번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네 번째니까 여기 그 몇 기죠? 6기죠. 6기에 보면 때 아닌 눈과 비, 이게 무척 많이 내렸어요. 다른 데보다 월등히 많죠? 수제, 물난리가 또 3기에 무척 많았어요. 그러니까 3기와 6기는 엄청 추위도 많았고 그런 게 많았네요.
여기도 뭐 177번이지만 6기이지만 뒤에 또 보면 5, 6기가 같이 111번, 177번 이렇게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시점이 어떤 왕일까 한번 연도를 따져보면 참 재미있을 것 같네요. 선생님이 이 표를 갖고 정리해 본 시기를 보니까요. 우박이 3, 4, 5, 6, 7기에 굉장히 많았고요. 서리도 다른 시기에 비해서 무척 많았어요. 재밌죠? 그리고 때 아닌 눈도 이 시기에 무척 많았어요. 즉 1500년부터 1750년도에 집중돼서 때 아닌 눈과 서리 우박이 많았던 거예요. 와, 신기하죠? 결국 런던에서 조사했던 온도계로 파악했던 거, 그다음에 파리와 프랑스와 스위스에서 그 포도 생산 시점하고 일치를 하는 비교적 상관관계가 있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1500년부터 1750년도의 왕들은 누구였을까요? 이 시대의 왕들은 굉장히 불행했을 수도 있겠어요. 왜냐면 비도 많이 오고 추웠고 그랬으면 벼농사나 논농사가 잘 안 됐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빈도수가 떨어지는, 즉 날씨가 좋았던 시기는 2기하고 8기 그쪽을 피해서 3, 4, 5, 6, 7기가 굉장히 추웠고 태풍도 많이 불었고 물난리도 많이 나고 그랬던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2기하고 8기가 태평성대 시기였어요. 이 시기가 바로 세종, 성종, 그럴 때가 2기고요. 8기는 영조, 정조 시대예요. 즉 우리 임금님들 중에 다양한 임금들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기후가 잘 맞아떨어져서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흥미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영조, 정조, 세종, 성종, 그때 시기가, 그렇죠? 나머지 시기는 굉장히 자연재해가 많아서 밀란이 많이 일어나고 힘들었던 시기라고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자, 다시 그럼 유럽으로 돌아가서요. 1643년도에 그 여인의 모습을 그린 파나예요. 파나. 런던의 모습인데요. 보면 런던에 있는 여인의 옷차림이 어떤가요? 굉장히 두텁고 추위가 있었던 모습이고요. 모피 옷의 두께가 소빙기의 강도를 연상시키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문화를 통해서 그 당시의 생활을, 그 기후를 파악할 수 있는 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답니다. 한편 뒤에 있는 굴뚝의 연기 보이나요? 굴뚝의 연기가 나오는 것처럼 좀 추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나무로 짓는 그런 가옥이 많았는데 17세기 소빙기가 오면서 굉장히 벽이 두터워졌답니다. 다음 그림자 농부의 집처럼 벽이 두텁고 그다음에 굴뚝이 증축되어서 넓어진 모습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세기의 영국 농부의 집이 17세기에 이렇게 증축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알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기후변화는 우리 조상들이 생활상을 이렇게 달리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도 기후변화를 겪고 있잖아요. 코로나19나 아니면 그 미세먼지나 또 기후 온도 변화 등도 우리 삶을 달라지고 적응하게 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다른 모습으로 볼 수 있음을 여러분이 잘 알고 그걸 거울 삼아서 우리 지구와 기후가 매우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자료는 다음과 같은 문헌을 통해서 조사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선생님 지금 얼굴 이제 보이나요? 과거의 기후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거울이 될 수 있어요.
14세기에 얇았던 굴뚝과 벽면이 두꺼워져서 굴뚝이 커졌던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미래도 우리가 변화하지 않으면 힘들게 될 수 있습니다. 지구가 더워지거나 기후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활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아요. 이미 활 시위를 떠났습니다. 날아가는 화살과 같아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잘 대비하고 미연에 방지하고자 노력한다면 그 화살이 우리 몸에 맞지 않고 벽면에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한다면 큰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어요. 자, 오늘 공부한 거 잘 바탕으로 해서요. 앞으로 글쓰기나 토론 주제로 적극 활용하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